안녕하세요. TBB입니다. 프로모니콘과 PLC 간 통신 설정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기 위해 프로모니콘 PLC 커뮤니케이션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프로모니커는 패킷이 공개된 모든 자동화 장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모니커는 모드버스를 지원하는 다른 자동화 장비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PC와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TCP 통신을 통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LC로부터 값을 읽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LS3.PLC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모니콘과 자동화 장비와의 통신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와 자동화 장비 간의 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자동화 장비에 데이터 요청 신호를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통해 전송합니다. 이를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는 Send to Device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동화 장비가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을 프로모니콘 브릿지에 돌려보내주고 프로모니콘 브릿지는 이 응답에 포함된 데이터를 해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프로모니콘에서는 위저드4 패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저드4 패킷은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기반한 패킷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위저드4 패킷을 활용하여 통신을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화 장비나 통신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로모니콘이 설치된 PC와 PLC가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TCP 통신을 통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PLC로부터 여러 개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록은 LS3.PLC로부터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통해 프로모니콘으로 읽어드릴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16비트 사이즈의 INT16 타입 변수 10개와 32비트 사이즈의 싱글 타입 변수 10개를 각각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위치한 메모리의 디바이스 종류는 D이고 D 다음의 알파벳은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W는 워드, D는 더블 워드를 의미합니다. 0번부터 9번 아날로그 인풋은 DW3000부터 DW3009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번부터 19번 아날로그 인풋은 DD3000부터 DD3009번에 위치하고 있고 이 주소를 워드 타입 주소로 변환하면 주소의 값은 2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더블 워드 타입 주소인 DD3000을 워드 타입으로 변환하면 DW6000이 되는 것입니다. 모드버스 주소는 0에서 시작하고 향후 PLC에서 네트워크를 설정할 때 모드버스 주소 0번에 해당되는 PLC 주소를 정합니다. 나머지 PLC 주소의 모드버스 주소들은 모드버스 주소 0번에 해당되는 PLC 주소와의 상대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PLC 주소는 워드 타입 기준입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보시면 PLC 주소 D3000이 시작점이고 여기에 모드버스 주소 0번을 대응하였습니다. 0번 채널에서 9번 채널의 워드 타입 주소가 1씩 늘어나기 때문에 모드버스 주소도 1씩 늘어납니다. 한편 10번 채널의 PLC 주소는 워드 타입으로 D6000번입니다. 모드버스 주소 0번이 PLC 주소 3000에 해당되므로 D6000에 해당되는 모드버스 주소는 300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9번 채널에서는 워드 타입 주소가 2씩 증가하므로 모드버스 주소도 2씩 늘어나겠습니다. 통신 설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LC에서 통신 설정을 한 후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지정하고 아날로그 인풋 채널들을 설정합니다. LS 산전 PLC 설계 소프트웨어인 XG5000을 실행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에서 이더넷 모듈인 XGL EFMT를 더블 클릭합니다. 페이지 세팅 탭에서 TCP/IP 섹션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드라이버 세팅 섹션에 서버 모드를 모드버스 서버로 지정합니다. 참고로 서버 모드가 모드버스 서버인 경우 포트 번호는 502번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세팅스를 클릭하여 모드버스 주소 0번에 해당되는 워드 타입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워드 리드 에리아 어드레스는 읽기 전용 영역이고 워드 라이트 에리아는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읽기 전용 영역에 0번 아날로그 인풋 채널의 PLC 주소를 배정하겠습니다. 0번 채널의 PLC 주소는 D3000번이므로 워드 리드 에리아 어드레스에 D3000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리스트에 기재된 주소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상단 메뉴의 모니터에서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클릭합니다. 0번부터 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사인드 데시멀과 16비트로 선택하고 주소는 D3000을 입력합니다. 이 모니터링 창의 주소는 워드 단위이므로 D3000에서 D3009번까지의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형식을 32비트를 선택하고 리얼을 선택합니다. 더블 워드 타입의 주소가 3000번이므로 이를 워드 타입의 주소로 변환하면 D6000번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 워드 주소 3001의 워드 타입 주소는 D6002가 됩니다. D6000번에서 D6018번이 입력된 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PLC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Communication with Devices 버튼을 클릭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창이 뜹니다. 먼저 오른쪽에 위치한 속성 지정 영역에서 스테이션 넘버에 스테이션 고유 번호를 지정합니다. 저는 0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COM 타입에서는 TCP/IP를 선택합니다. TCP/IP는 3번이므로 3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TCP 통신에 대한 설정 항목들을 지정하겠습니다. 리모트 IP와 리모트 포트를 PLC에서 설정한 대로 입력하겠습니다. IP 번호는 192.168.0.110이고 포트 번호는 502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리드 타임 아웃도 설정합니다. 만약 자동화 장비가 여기서 설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통신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순번의 통신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3000ms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설정 항목들을 다 입력하였으면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스테이션 리스트에 방금 설정한 스테이션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IP 포트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된 스테이션을 검증합니다. 제대로 설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 설정을 저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모니콘 브릿지에서 아날로그 인풋을 설정하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아날로그 인풋 from devices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날로그 인풋 from devices에서는 각 아날로그 인풋에 대한 채널을 구성합니다. 각 채널에 원하는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가 배정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각 채널에 대한 설정 항목은 채널 넘버,
스캔 타임, 스테이션 넘버, 센 투 디바이스, 리시빙 타입 등이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 1에서 8은 리시빙 타입에 따라 입력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채널 넘버는 채널의 일련 번호, 스캔 타임은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읽는 주기,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는 앞서 설정했던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의 일련 번호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위저드 포 패킷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데이터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20개의 아날로그 인풋이 있으므로 20개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읽기 위한 데이터들의 형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 2번의 통신으로 10개의 데이터를 받고자 합니다. 즉, 0번, 10번 채널을 통해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0번부터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즉 10개의 INT16 타입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배치 리드를 통해 받고자 한다면 0번 채널을 통해 10개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 장비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모니콘 브릿지가 0번 채널을 통해 온 10개의 데이터를 나누어 각 채널에 배정합니다. 즉, 0번, 10번에서만 통신을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을 통해서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 10번 채널의 스캔 타임을 특정한 값으로 지정하고 그 나머지 채널에 대한 스캔 타임은 인피니트라는 뜻인 INF로 지정합니다. INF로 지정하면 해당 채널의 통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0번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채널 넘버가 000임을 확인하고 스캔 타임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만약에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되 리스폰스 데이터를 받은 후 다음 통신 전까지 0.05초의 공백을 두고자 한다면 스캔 타임에 1컬럼 0.0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넘버의 경우 아래 Available Stations를 보시면 현재 지정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000번 스테이션이 있으므로 스테이션 넘버에 000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설정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위저드 포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창이 바로 패킷 작성을 도와주는 위저드 포 패킷입니다. 가장 상단의 모드 버스를 선택합니다. 0번에서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 타입은 16비트 크기의 INT16이고 데이터 개수는 10개,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주소가 워드 단위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CP 리드 레지스터 탭을 클릭하고 리딩 데이터 타입의 INT16을 선택한 후 넘버 오브 데이터에 10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지정해야 할 항목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4번, 5번 항목입니다. 4번 펑션 코드는 3. 아날로그 아웃풋 홀딩 레지스터, 4. 아날로그 인풋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앞서 PLC 세팅에서 모드버스 세팅을 하였을 때 읽기 전용 영역에 0번 채널의 주소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 펑션 코드에서는 4. 아날로그 인풋 레지스터를 지정합니다. 5번 데이터 어드레스는 0번 채널에 해당되는 모드버스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0번 채널의 모드버스 어드레스는 0이므로 0을 입력합니다. 모든 필수 입력 항목들이 지정되면 아래쪽에 센 투 디바이스를 비롯한 여러 설정 항목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복사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리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다 하셨으면 코멘트에 AI000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눌러 채널을 추가합니다. 이제 0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1번부터 9번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구성하겠습니다. 채널 넘버를 001로 입력하고 스캔 타임은 INF로 지정합니다. 스캔 타임이 인피니티이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코멘트는 AI001로 지정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부터 9번 채널을 설정합니다. 이제 0번부터 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번부터 19번 아날로그 인풋을 구성하겠습니다. 10번부터 19번 채널의 아날로그 인풋은 32비트 크기의 싱글 타입입니다. 채널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넘버를 010으로 수정합니다. 스캔 타임은 동일하게 1초 주기에 0.05초 간격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넘버도 000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위저드 for 패킷 디자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드 버스를 선택하고 TCP 리드 레지스터 탭을 선택한 후 리딩 데이터 타입으로 싱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개수는 10으로 지정합니다. 앞서 0번 채널에서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4번 펑션 코드에서는 4 아날로그 인풋 레지스터를 선택합니다. 5번 데이터 어드레스는 10번 채널에 해당되는 모드버스 어드레스를 입력하는데 데이터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10번 채널의 모드버스 어드레스는 3000이므로 3000을 입력합니다. 이제 출력된 설정 값들을 복사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기를 다 하셨으면 코멘트에 AI010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추가합니다. 11번부터 19번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채널들은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캔 타임을 INF로 지정합니다. 10번 채널을 클릭한 후 채널 넘버를 011로 스캔 타임은 INF, 코멘트에 AI011을 입력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2번부터 19번 채널을 구성합니다. 이제 데이터 리스트에서 설계된 대로 아날로그 인풋 채널이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것을 저장하고 창을 닫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과 아날로그 인풋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에서 스캔 데이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버튼 아래에 있는 AI 스탑이 해제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PC와 PLC 간 연결과 통신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터스에 석세스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Show Below 데이터의 ON을 클릭하면 PC와 PLC 간에 주고받는 패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PLC로부터 읽어드린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 메인 화면의 우측 하단 모니터링 윈도우스 코너에서 아날로그 인풋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날로그 인풋의 0번부터 19번 채널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 산전 PLC가 아닌 다른 자동화 장비와 모드버스 통신을 시도할 경우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날로그 인풋 세팅에서 데이터 4 설정 항목에 적합한 값이 자동화 장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4는 프로모니콘이 자동화 장비로부터 오는 응답 신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현재 아날로그 인풋 세팅을 보시면 데이터 4가 3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LS 산전 PLC에 적합한 설정 값입니다. 따라서 자동화 장비를 적용할 때는 다른 값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4가 취할 수 있는 속성값은 0, 1, 2, 3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영상에서 안내드린 대로 아날로그 인풋을 설정을 하였음에도 원하는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면 이 4개의 값을 하나씩 넣어가며 적합한 설정 값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모니콘이 LS 산점 PLC로부터 TCP 통신을 통해 모드버스 프로토콜로 다수의 아날로그 인풋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프로모니콘은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모니콘 브릿지의 각 메뉴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헬프 버튼을 누르시면 각 설정 항목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은 프로모니콘 기능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 예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니콘을 이용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움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nalog Input from Devices의 도움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아날로그 인풋 설정 항목들인 채널 넘버, 스캔 타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센투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과 예시, 그리고 리시빙 타입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인풋 세팅에서는 자동화 장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리시빙 타입과 그 외 설정 항목들을 주의 깊게 설정해야 합니다. 도움말에 리시빙 타입 종류와 그 외 속성값들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니콘과 자동화 장비 간의 통신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프로모니콘의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거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tbb.automation@gmail.com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